물속에서 나오면 좀 쉬우려나? 물속에서 아이를 낳아도 안전한가요? 아이가 숨을 못 쉬지 않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아기한테. 뭔가 제 몸이 존중받고 제 아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아이 자체가 좀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자연주의 출산이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요가벨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Q&A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문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4편에 이르러서 자연주의 출산과 관련된 질문들에 답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진통의 아픔, 자연주의 출산이 비싼 이유, 그리고 해운부 절개에 이어서 그 외에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수중분만을 한 이유가 뭔가요? 수중분만의 장점이 뭔가요? 물속에서 아이를 낳아도 안전한가요? 아이가 숨을 못 쉬지 않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조금 수중분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보기는 좀 힘든 게 수중분만이 아니었나. 90년대쯤에 그때 이제 뭐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중분만을 하시는 게 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저도 접하게 됐는데 수중분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있었지 내가 꼭 원하는 출산이 수중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출산 계획서에 수중분만을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라고 썼었던 이유는 출산하기 전에 출산 영상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외국의 영상들을 좀 많이 봤는데 다들 이제 홈버스라고 해서 집에서 가정 출산하시는 분들 영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욕조에서 출산을 하시는데 너무 수월하게 낳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면 좀 쉬우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출산 계획서에 썼는데, 이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게 출산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면 그날 이제 의료진들이 그 출산 계획서에 써져 있는 내용을 대부분 존중을 해주세요.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존중을 해주실지는 몰랐어요. 다행히 나에게는 수중분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런 나의 의지를 존중을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 뭐냐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몸이 아무래도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완이 충분히 잘 되잖아요. 밖에 있을 때보다는 안에 있을 때가 좀 진통이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제 뒤에서 아빠가 받쳐주고 계속 따뜻한 물을 끼얹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보호받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이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는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물 밖으로 꺼내지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서 숨을 못 쉰다거나 물속에 있어서 아이가 위험해진다거나 이럴 정도로 아이가 오랫동안 있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아이가 숨을 못 쉰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을 못하지만 양수 안에 있잖아요, 태아들은. 양수 안에서는 폐호흡을 하지 않아요, 태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있다고 해서 그 태아가 호흡을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질문이 아이 옆에 큰 덩어리는 뭔가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 이제 그게 태반이고요. 나중에 제가 그걸로 남편이랑 같이 태반 프린팅을 또 했잖아요. 근데 이 태반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병원 출산에서는 출산을 한 산모조차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그 태반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와 태반을 이어주는 게 바로 탯줄이잖아요. 근데 바로 탯줄을 잘라버리면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다가 바로 폐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탯줄에 이 태맥이 다 멎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줘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폐호흡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존중받는 출산이 또 자연주의 출산이고, 태반은 사실 되게 처음 본 분 많으셔가지고 좀 신기해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탯줄을 잘랐잖아요. 사실 대부분 출산해서 아빠가 탯줄을 자르는데 첫째 때 아빠가 탯줄을 잘랐기 때문에 엄마가 한번 잘라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좀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순대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뭔가 좀 엄마와 아이가 이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자른다, 엄마가 직접 자른다라는 게 느낌이 좀 묘했어요. 뭔가 제 배가 아픈 느낌도 들었고, 태반과 관련돼서도 이제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태반을 빼주는 것 등의 후처치 없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태반을 산모의 몸에서 뺄 때도 좀 인위적으로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태반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좀 몇 분 정도 흐른 다음에 몸에서 이렇게 스르르 배출이 됐는데, 이제 보통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는 병원 시스템에서는 그 태반을 좀 이렇게 빨리 빼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그 태반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태반이 스르르 몸에서 나온 느낌을 또 느꼈습니다.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존중받는 출산을 하고 싶어서잖아요. 뭔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태반이 몸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배출되고, 아이는 나오자마자 탯줄이 잘려서 호흡을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다가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태맥이 멎은 다음에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폐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린 다음에 탯줄을 자를 수 있습니다. 태반 역시도 산모의 몸에서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 드립니다 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제 몸이 존중받고 제 아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저 역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감염 같은 것은 없나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좋은 점은 그렇게 존중받는 출산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신생아실 조리원이 산모의 편의를 위해서 좀 존재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길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나서 어두운 뱃속에 있다가 밝은 신생아실로 가면 아이 입장에서도 좀 적응이 힘들 거고, 이후에 조리원을 가도 아이가 있는 신생아실은 계속 조명이 있잖아요. 근데 또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빛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장소가 바뀌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 병원 신생아실 갔다가 조리원 신생아실 갔다가 그 다음 또 집으로 가잖아요. 계속 적응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또 잠을 못 자요. 대부분이 조리원 갔다 오셔서 아이가 잠을 안 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 때는 그 보통의 코스대로 했고, 아이가 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에 너무 계속 울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엄마가 힘들고 이랬었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모자 동시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계속 엄마랑 있었어요. 안 떨어지고 단 한 번도. 아이가 잠을 굉장히 잘 잤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자체가 좀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자연주의 출산이지 않나. 그리고 감염에 대한 우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병원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감염이 될 만한 환경은 아니었고요. 거의 병원이었으니까 일반 병원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감염 위험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사 감염이라던가 어떤 응급사항이 있더라도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자연주의 출산도 무통주사를 맞나요?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무통주사 산모가 원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원하지 않아서 맞지 않았고요. 제가 무통주사를 원하지 않은 이유는 자연주의 출산 교육에서는 사실 무통주사를 권하지 않고, 자연주의 출산 사전 교육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바로는 무통을 맞게 되면 아이는 나오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엄마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잠을 자거나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런다고, 제가 저 첫째 출산 때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아기한테. 아이는 이제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편하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호흡을 잘해주고 하면 진행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엄마는 무통주사 맞고 자버리고 하니까 진행이 좀 느렸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난 아이랑 함께하는 출산을 하고 싶고 아이를 위해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을 한 거니까 당연히 출산의 과정에 있어서도 진통이 있다 한들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서 무통주사를 맞지 않았고 네, 그 덕분에 3시간 반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전에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출산 전에 대부분 음식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일반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힘을 내서 출산하려고 막 고기 같은 거 구워서 드시고 가시기도 하세요. 사실 그렇게 많이 먹는 거는 막 하다가 토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어느 정도의 식사는 반드시 하고 가시는 게 힘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김밥 먹고 아침에 사실은 다른 거 먹고 싶었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가다 보니까 문을 연 곳이 거의 없어서 이제 김밥 먹고 가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사실 출산 도중에도 뭔가를 먹게 해줘요. 초콜릿이라던가 이제 뭐 음료라던가 이런 거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저도 간간히 계속 물을 섭취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일반 병원에서 출산을 할 때는 음식물 섭취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힘을 안 줘도 아기가 나오네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제 영상 보시니까 마지막 순간에 제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아기가 쑥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하셨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직전에는 진통이 없나요? 이 질문도 해주셨어요. 진통이 있어요. 그 마지막 진통의 순간에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진통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조산사 선생님도 최대한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세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사실 오히려 회음부에도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릴렉스 시킨 상태에서 진통이 딱 온 순간에 아이가 싹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진통이 오면 몸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아예 빼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몸에 힘이 딱 들어갔고 그 순간에 힘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주니까 아이가 쑥 나왔는데 몸을 릴렉스한 상태에서 약간의 힘을 주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과정에서의 내 몸이 어느 정도 이완되어 있는가, 긴장되지 않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완이 되어 있는, 이완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힘을 살짝 줘서 아이를 낳은 거기 때문에 좀 회음부 손상이나 이런 것들 좀 최소화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풀리셨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가 댓글 통해서 또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회복 요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성 요가에 대한 여러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